입니다. 오늘 순서는 제가 출마 선언문을 읽고 그리고 이미 우리 오늘 그리고 어젯밤에 사흘 지역 유권자 10% 세대주에게 예비 공고물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1차 공약을 제가 백브리핑하는 형식으로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부산 시민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잠시 좀 나와주십시오. 사실 고향이 모두 출항하신 분이시다가 퇴직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분이 서구 알로시오고 미국에 가족이라고 하셨죠. 근데 그래서 서구산에 다시 오신다고 이제 여기 발표하셨는데 저희 당연히 서동구로 갈 줄 알았는데 왜 연고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 연고가 없는 사업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초, 중은 동구, 고등학교는 남구, 대학 1년은 서구, 그리고 알로이쇼 기지 생활은 감천 초입에서 했고요. 다대포에서 1년 별도로 살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부산을 온 이유는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사흘이 가장 최적지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마저 빈 공약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부산은 하나입니다. 부산역에서 다대포까지 자갈치에서 제대로 노선만 뚫리면 해결되는데 그게 기업이 없으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일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곳에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소년의 집 그리고 알로이쇼 기지장의 생활이 지금 정치로 오는데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흘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꼭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제가 태어난 동구뿐만 아니고 제가 고등학교 다닌 남구뿐만 아니고 지사 유치한 해운대 따지고 보면 많습니다. 부산만 하더라도 그렇게 따져보면 그죠? 그리고 NC 다이노스 얘기한다 그러면 사흘 유치도 많겠죠. 그래서 부산 전체가 저에게는 연고고 아까도 차 타고 오면서 얘기했지만 저도 순간순간 그랬습니다. 내가 왜 고향이 부산이어가지고 이렇게 힘들지? 솔직히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고향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래서 제가 성공 사례를 잘 만들면 우리 부산도 조금은 균형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여기 나왔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갑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력이나 경기 시민 사진을 봤을 때는 기대나 수도권에 가실 수도 있을 건데 또 출마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건데 경기로 결정하신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사흘의 첫 사안이 지난 선거 투표 내용을 보면 10% 이상 민주당 지지는 지역이고 또 부산시장 선거나 대선에서도 큰 표차가 난 것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지금 짧은 기간 정도 하게 될 텐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시민으로 출마를 했다가 큰 이야기들을 하고 지지를 호소하지만 실제 결과가 좋지 못하는 곳이 지금 민주당의 부산 현실입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어떻게 승리를 얻어낼 건지 전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비 공고물이 이미 10% 세대, 7,700여 세대에 이미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2인 가구, 3만 가구 하면 15,000에서 한 2만여 명에게 이 공고물이 도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대는 서로가 이긴다고 생각하고 격하게 지금 경선을 하고 있고 실제 토요일 날 저는 당연히 조경태 의원이 될 거라고 준비를 해왔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저도 많이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선 일정이 꽤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경제 하나로 갈 겁니다. 이재성, 조경태, 정호연 중에 사학경제 누가 더 살릴 거냐. 충분히 성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거는 13일 동안입니다. 사실 공식 선거 운동은 13일 동안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저는 이재성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인물이 다르고 정책이 다르고 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소통해내고 선거 13일 되면 뭐 지나갈 때 딱 붙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지도 올리는 건 그 시간이 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누구 못지않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까지 주민들을 만나고 있고 진정이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역사를 보면 우리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항상 신인이 이변을 일으키는 지역구는 꼭 나옵니다. 저는 그 지역구가 이변은 부산 사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뭐 저는 기자분들 뭐 이재성과 소통할 기회를 주신다 그러면 언제든지 어느 매체든지 적극적으로 응해서 소통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타임즈 대표입니다. 네. 그 사에는 우리가 부산에서 서부 경남 주민들이 특히 많아가지고 네. 지금 구청장인 이갑준 청장도 그렇고 그쪽에 몰표가 좀 심하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고 그래서 현역 국회의원도 그 구청장하고 같은 땅이죠. 같은 지역 경남 쪽이고 네. 그런 지연에 관한 연구가 상당히 센 곳이고 한데 네. 거기에 대한 뭐 선거 전략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둘째 네. 그 후보님 프로필을 보니까 네. 대학을 포항공대, 네. 중퇴, 네. 고신대, 의대, 중퇴, 네. 서울대학교 계산통계 졸업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이렇게 대학을 많이 변경을 바꾸게 된 게 뭐 서울대 동문이 되기 위해서였는지 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예. 그 첫 번째 질문의 답은 이미 그 이재성 선거 운동을 돕고 있는 곳에 방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체적인 연구를 가진 분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예. 그리고 가령 뭐 땡땡 향후의 모임 이런 데서도 후보를 찾아서 정견을 듣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시고 또 제가 다른 후보랑 좀 다르다라는 게 좀 알려져서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재성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지? 제가 한번 얘기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정도의 어떤 모임에 있어서는 이재성이 한번 우리 모임에 와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선거사무소도 계속 전달이 되고 있고요. 공식 선거일은 아까도 말씀드린 13일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제가 하고 우리 김학윤 우리 부원회장님 예 그러니까 한번 저희 아시겠지만 부원회장님이신데요.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부산에 그냥 단순히 명의 빌려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김학윤 부원회장님하고 저하고는 13회는 사업 구석구석 다닐 겁니다. 그래서 이재성이라는 사람이 출마했다라는 그 사실 자체는 저는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연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리고 저도 아버지가 경남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경남에서 태어나서 산업과 물결에 따라서 부산으로 왔고 아버지 부산항에서 노동하시면서 제가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제가 매우 가난했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가난하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의 단점이 결론을 일찍 내버립니다. 서울 갈 그래서 그 학교가 장학금도 주고 기숙사도 주고 그래서 갔습니다. 두 대학 모두 그래서 갔습니다. 오신의대는 6년 장학금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공부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과대학만 있는 곳이 좋겠다고 봤는데 그게 좀 제가 잘못된 판단을 했었고요. 좀 더 학부 시절에는 폭넓게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부모님 의식을 했죠. 의사 되겠다는데 뭐 반대하는 부모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대를 한번 가봤는데 적성에 너무 안 맞았습니다. 억지로 뭐 공부는 할 수 있었겠지만 너무 적성에 안 맞았고요.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서 서울로 갔고 비단 그뿐만 아니라 제 이력을 보면 제가
KT에서 벤처로 옮겨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벤처로 갔을 때 다들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지금 수도권 안 가고 부산에 오고 하는 이런 부분 자체가 제 삶 이력에 그냥 녹여 있고요. 알로이쇼 기지 1968 만들었을 때는 제가 소년의 집 기숙사에서 기숙했습니다. 1년 5개월 동안. 그래서 오고 간 게 아니고요. 그 소년의 집 기숙사에서 기숙하면서 살았고요. 가장 애정이 많이 들어간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거기 졸업한 학생들하고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뭐 한 말씀 드리면 저는 제가 왜 교육에 관심이 많았냐 하면 이재성 여기까지 온 거에 부활은 공부 잘해서 온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저는 가회 한번 받지 못했습니다. 그게 뭔가 그러니까 과정 환경이 나쁘지만 적절한 기회가 제공이 되면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우리 소년의 집 가서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년의 집 출신으로 과학부도 한 명 나왔고요. 외부도 한 명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할 수 있습니다. 소년의 집 아이들에게 꿈을 인터뷰하는데 의대 가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년이 바로 나오는 곳인데 대학병원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의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이거 좀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이고 아까도 뭐 저의 연구 나왔는데 저는 우리 감천 거기가 알로이쇼 시발점이었고요. 가보신 분들은 관광하러 갔다가 반대 방향으로 싹 돌리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곳을 발전시키고 싶고요. 저희 어머니 1년 반 전에 돌아가실 때 제가 철저히 느꼈습니다. 내 기능 이거 진짜 해야 되겠다. 이거 안 하면 실화로 말씀드리면 아마 대한민국에 상당한 저 같은 사람이 많을 텐데 부산을 떠나서 뭐 서울에 가 있는 그런 자식들이 아마 많은 패턴이 일주일에 한두 번 전화할 겁니다. 부모님하고. 근데 제 첫째가 군대 갔다 왔냐? 그 질문을 매달 했습니다. 매달. 그래서 뭐 이번 공약이 급조된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 3개월 안에 나올 수 있는 공약이 아닙니다. 전 정말 가슴 뛰는 정치하고 싶습니다. 기자님들마저 한번 제대로 저는 당을 떠나서 정말 위기 상황 사업을 한번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기회 바꾸자. 누구보다 열심히 할 거고요. 정말 이런 일도 가능하구나 라는 그런 정치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 사학신문 발행입니다. 우리 사업가 15년 전에 인구가 37만, 38만에 가는데 현재 29만으로 뛰어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만 꼭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사흘은 12,000세대 10평 이상 사는 사람이 5만 명이 됩니다. 어쩌면 거지 동네구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우리 후보자들은 아직까지 간과를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앞으로 한국 대책에 덜 깊이 좀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씩. 제가 신평 시장을 인사드리러 가면서 마음이 너무 4차 산업혁명에 새침기가 넘쳐나는데 우리 신평, 우리 사안은 왜 이래야만 합니까? 같은 비슷한 업을 하는 가게들이 몰려있고 20대에서 50대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다들 저 정치
제 소신이 멀리 보고 크게 간답니다. 저는 믿습니다. 먹고 사는데 당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근데 어르신들한테 절을 하라 그러면 절도 안 뜨고 뭐라도 하겠습니다. 한번 이재성이 어떤 공약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 번만 읽어만 주십시오. SNS 힘들기 때문에 우편으로 보냈고 이번에는 10%밖에 못 보내지만 선거 기간에는 모든 세대에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지역의 청년이든 30대, 40대든 어르신이든 이재성 선거 공고물을 보면 저는 이길 거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 선거 전략은 단순합니다. 주민들 많이 만나고 저 지지자들과 함께 이재성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끝까지 알려서 좋은 결과 얻어내고 싶습니다. 네.